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TV 유튜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상한 그 언론 관련 일처리를, 언론법 관련한 개혁 일처리를 하려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시민사회가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어휴, 700분 넘게 들어오셨네. 갑자기 왜 들리래요? 네, 다 500명 넘기 힘든 방송인데 아무튼 많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 민주당이 여러분 하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적폐청산 이제 그 개혁 법안들 처리하고 일 잘했는데 유독 속도를 안 낸 게 언론개혁 법안이거든요. 언론개혁 법안.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언론개혁 법안들을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당 지도부가 뭘 좀 발표를 하길래, 에? 그래, 무슨 발표 하나 좀 보자 하고 이렇게 좀 보는데 약간 좀 이상해요. 이거 좀 봅시다, 여러분. 은코님 감사해요. 예, 늘 저한테 격려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잘 보고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자, 이번 2월달 안으로 뭔가 좀 이제 언론 관련한 법안들을 몇 개 좀 급하게 좀 처리하겠다라고 민주당 지도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데 봅시다. 뭐 미디어 언론 상생 TF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 운영을 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개 이제 법안을 지정을 해서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그 의견을 모았나 봐요. 그런데 그 6개 이제 법안 중에 하나가 저는 당연히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그런 것들을 담은 법안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언론개혁 법안 중에 우리 시민사회가 대표적으로 그저 기대하고 있는 법안이 바로 정청래의 그 법안이잖아요. 에? 근데 이 6개 법 개정안 안에 그게 없어.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 약간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2월달 안에 이제 언론개혁 관련해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기조를 정했나 봐요, 당 지도부에서. 그래서 김용호 의원이 발의한 거,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거, 신영연, 김영주, 양기대, 이원욱 의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의원들이 발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아무튼 다 있는데, 근데 당연히 정청래 의원 발의 법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야.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예. 왜 없어? 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이상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징벌, 이제 손해배상, 이게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기사 뭐 이런 거 쓰면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언론사가 이제 피해자한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 피해 배상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마나 하게. 그래갖고 뭐 조중동이 망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기준보다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벌금 액수 같은 것들을 손해배상액을 아예 국회가 법률로서 좀 정해놓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보다 한 3배가 되도록. 그거를 이제 정청래 의원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당연히 그게 여기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없어. 민주당 왜 이러는 거죠? 응? 그리고 가장 이제 조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윤영찬 의원의 그 법안 내용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자기가 이제 낸 이제 법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거예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럴 때 손해배상 이런 게 아니라 언론사는 쏙 빼고 윤영찬 의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했는지 보니까 이거예요.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조중동은 쏙 빠졌어. 배상 책임을 묻는 대상에. 이런 법 뭐하러 만들어? 아니 필요할 수는 있는데 우선순위가 틀렸잖아요. 윤영찬 의원님.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SNS, 트위터 뭐 이런 데에 물론 좀 문제가 있죠. 가짜뉴스들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고 문제 있죠. 문제 많고 특히 일베 이런 애들 규제해야 됩니다. 맞는데 근데 법안을 만들 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조중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10년, 20년. 근데 일단은 조중동 같은 언론사는 지금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책임을 묻기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다면서 일단은 SNS부터 먼저 규제하자. 인터넷 여론부터 규제하자. 그런 식으로 윤영찬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를 하니까 미디어오늘 기자가 약간 놀라가지고 윤영찬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언론은 진짜 포함 안 돼요? 물어보니까 예, 언론은 포함 아직은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럼 정청래 의원 법안은 어디 갔어? 살펴보니까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한 6개 법안에서 정청래 의원 법안은 빠진 거야. 뭐야? 왜 가장 급한 법안을 빠뜨리지? 아니, 민주당 지도부 요새 왜 하는 행동마다 이렇게 고구마스럽죠? 에? 그 중대재해처벌기본법, 그런 것도, 고구마스럽고.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 계속 이상하게, 보편적, 보편 지급이 아니고 선별 지급인지 뭔지 자꾸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자꾸 시민사회가 막 분열되게 만들고. 이상해요, 민주당 지도부. 자꾸 왜 그래? 그래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다.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 SNS 게시물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안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허재현 기자 같은 유튜브 같은 걸 규제하겠다라는 거야? 뭐야? 뭐 규제해 상관없어. 나는 뭐 내가 허위사실 퍼뜨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 자신 있어요. 예. 마음대로 이런 법안 만들라 그래. 나는 자신 있어. 근데 가세형 같은 애들은 진짜 규제해야죠. 그리고 왜 일베는 빠뜨려? SNS 게시물 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베잖아, 일베. 윤영찬 의원님, 왜 일베 얘기는 안 하는데 일베야말로 규제를 해야지. 뭐 일베한테 역공당할까봐 일베는 안 밝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SNS에 이 떠돌아다니는 그 온갖 가짜뉴스들의 기본이요, 여러분. 사실은 조중동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1차 창작물인 조중동을 먼저 규제해야 이 SNS의 허위 게시물들도 확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차 가짜뉴스 창작물들을 그 원소스는 조중동이 늘 먼저 퍼뜨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베나 이런 데서 막 확대 재생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저작물을 만드는 그 조중동은 왜 쏙 빼고 SNS부터 윤영찬 의원은 규제하겠다라는 건지 그게 좀 황당한 거죠. 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오늘인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뭐 제 의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언론 징벌 손해배상법에서 언론을 왜 빼냐? 어? 그런 일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예.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밝혔어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언론을 빼고 SNS만 규제하겠다 이러는 거는 국회 윤리특위 심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자는 것이고 음주운전처벌법에서 음주 여부를 묻지 말자는 것이다. 어? 도대체 이 언론을 빼자는 발상을 누가 한 거냐? 안쓰럽고 귀엽다. 정청래 의원 참 말 참 대중적으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 참 잘해요. 안쓰럽고 귀엽네. 응? 아니 지금 시민사회에서 이 조중동을 제발 좀 규제하라고 얼마나 진짜 오랫동안 진짜 떠들어왔는데 이 조중동은 쏙 빼고 왜 갑자기 SNS부터 규제하겠다는 건데 SNS 규제해야지 당연히 가짜뉴스 퍼뜨리면. 근데 그 SNS에 퍼뜨리는 상당수의 1차 그 허위 가짜뉴스들이 다 조중동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얼마 전에 그 뭐야 그 조국 딸이 뭐 피부과 그런 거 지원했다고. 그거 SNS에서 먼저 나온 겁니까? 조선일보가 먼저 기사 썼어요. 확인도 안 하고. 어? 그런 거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인 보도인 거예요. 조선일보 아주 망하게 해버려야 돼. 어? 어떤 불이익도 겪지 않으니까 조중동이 막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일단 막 지르고 보는 거예요. 어? 조미 씨가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근데 정작 규제해야 될 조중동은 왜 나중에 가서 논의합시다 이러고 SNS부터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윤영찬 씨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까지 왜 그러는 거고 도대체? 에?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윤영찬 의원이에요. 윤영찬 의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상당 부분의 게시물이 언론 보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언론 보도는 빼고 1인 미디어나 개인들을 먼저 규제하는 게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우선적으로 묻겠다는 게 이게 순서나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반론이 나온다. 그렇죠. 왜 지금 우선순위를 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윤영찬 씨가 이 법안 발의를 원래 언제 했는지를 내가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좀 찾아봤어요. 보도자료 윤영찬 의원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갔는데
2020년 7월 22일 날 법안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법안에 대한 고민은 꽤 이전부터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나온 어떤 법안 발의는 아니고, 아마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작년부터 아마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짓 불법 정보의 확산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그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거짓 불법 정보의 확산, 이거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조중동이라니까. 왜 조중동을 쏙 빼? 에? 참. 아무튼 윤영찬 의원님 왜 그러세요? 유감입니다. 그렇지. 김팬님, 그렇지.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옵티머스, 삼부토건 뭐 관련한 이제 의혹 제기, 이제 이낙연 이제 대표와 좀 약간 이제 이낙연 대표라기보단 이낙연 대표의 동생과 지금 연루된 의혹들이 지금 열린공감 TV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단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좀 타깃으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규제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니냐,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아주 뭐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윤영찬 의원이 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2008년까지 아마 동아일보 기자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서로 좀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대표의 동생과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이 자꾸 이렇게 좀 의혹 제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뭐 이낙연의 이제 측근 의원으로서 혹시 뭐 이런 법안을 자꾸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약간의 이제 주장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 보긴 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법안 발의 시점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중순부터 나온 거, 작년 중반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열린공감 TV에 이제 그런 의혹 제기는 최근에 나온 거라 일단 시점상으로 이 법안 발의 시점은 그것과는 큰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런 건 또 볼 필요가 있죠. 뭐냐면 이 법안 발의는 이제 이 열린공감 TV의 어떤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한 거는 맞는데, 다만 민주당이 2월달 안으로 꼭 처리해야겠다라는 그 우선순위 법안으로 윤영찬 의원의 법안을 굳이 택한 것, 그거는 일단 정치적 결정이라고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판단 과정에서 윤영찬 의원의 법안이 활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 의심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열린공감TV의 어떤 뭐 옵티머스 관련 의혹 보도 뭐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윤영찬 의원이 이 법안 발의를 했다. 이거는 좀 그 시점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왜 하필이면 조중동은 쏙 빼고 SNS, 유튜브 어떤 여론만 이제 어떤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굳이 2월 달에 시급하게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을 좀 가질 필요는 있죠. 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이 시민사회가 대부분 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거를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죠? 갑자기 빠져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윤영찬 의원, 정청래 의원 발의 법안이 윤영찬 의원의 발의 법안하고 만약에 같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런 굳이 이상한 음모론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정작 시민사회가 기대하고 가장 널리 알려졌던 정청래 의원의
그죠? 조중동 규제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언론사에 대한 이 법안은 쏙 빠지고, 갑자기 윤영찬 의원의 법안이 주목받으면서 윤영찬 의원의 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음모론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좀 더 지켜보죠. 민주당 지도부, 아까 누가 어떤 전화번호도 채팅방에 누가 올리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게시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여러분 글을 좀 올리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정작 중요한 조중동 규제 법안, 그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부터 빨리 해라. 그거를 학수고대에 기대하면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는데 왜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쏙 빼고, 갑자기 우선순위에 들어있지도 않은 SNS 규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거냐. 민주당 지도부 왜 그래?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은 좀 여러분이 좀 의견을 좀 많이 밝혀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영자 우리 구독자님이 이제 윤영찬 의원에게 이제 그 휴대폰 번호를 이게 남겼는데 제 생각에는 윤영찬 의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실에 전화를 거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윤영찬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작년 7월이에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은 어떻게 보면 별 그 정치적인 고민 없이 그냥 법안 발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SNS 일베나 그리고 가로 세로 연구소나 그런 유튜브 규제할 필요 있어요. 윤영찬 의원의 법안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윤영찬 의원의 법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우선순위를 둬서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는데 그게 정청래 의원 법안인데 정청래 의원 법안은 어디 가고 좀 천천히 처리해도 될 윤영찬 의원의 법안을 왜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거냐. 그것도 2월달 안에. 그게 저의 논평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 대표부에다가 항의 글을 남기거나 전화를 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윤영찬 의원의 법안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박상숙 선생님.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 SNS, 잘못된 그 가짜뉴스 퍼뜨리는 그 유튜브, 진짜 그 가로, 세로 연구소 같은 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니까요. 걔네들도 규제해야 돼요. 규제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법안 같은 거 나오더라도 하나도 꿀릴 거 없어요. 저는 늘 양질의 방송만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법안 만들어진다고 제가 뭐 쫄릴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대환영이에요. 진짜 좀 가짜뉴스 퍼뜨리고 맨날 막 그 사람들 막 허위로 선동하면서 구독자 코인이나 타려고 하는 그런 유튜브 좀 규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일베 게시판 같은 것들 규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윤영찬 의원의 이 법안 저는 찬성해요, 여러분. 다만 문제는 윤영찬 의원의 법안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SNS만 왜 규제해? 정작 조중동은 왜 빼고?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법안하고 정청래 의원의 법안이 함께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 법안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논평을 잘못해서 잘못 이해하셨나? 제가 말을 쉽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윤영찬 의원의 법안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반쪽짜리 법안이라 불만이 있긴 있는데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윤영찬 의원의 법안도 필요해요. 잘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정청래 의원 법안이 더 시급하다. 이겁니다. 근데 왜 당 지도부가 정청래 의원 법안을 왜 무시하는데? 제 논평은 그거예요. 제가 논평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약간 헷갈리셨나 보다. 최광국 법안은 제가 못 읽어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마 정청래 의원 법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원실마다
법안 발의를 많이 해요. 근데 다들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제가 다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살펴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정청래 의원 법안하고 아마 최강욱 의원 법안하고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문구 정도 좀 조금만 다르고 아마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네. 아무튼 네, 민주당 정신 차리라는 차원에서 네, 요런 좀 논평을 좀 해드립니다. 윤영찬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당신의 그 법안에 조중동도 포함시키세요. 근데 이게 지금 이분이 발의한 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 이게 언론 관련 법안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이거를 법안을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언론 관련 법안으로. 그래요. 아무튼 네. 유영찬 의원 제가 막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유영찬 의원 나름 훌륭한 의원이에요. 괜찮은 분입니다. 예, 제가 좀 약간 논평을 잘못해서 이분을 무슨 적폐 의원처럼 제가 좀 약간 처음에 설명한 것 같아서 약간 오해가 계셨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유영찬 의원이 괜찮은 의원이고 예, 법안 발의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잘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망법상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사 조중동을 먼저 규제해야 된다고. 네. 자, 그렇습니다.